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수많은 사연이 머물다 가는 곳, 세월 정거장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는 얼마만큼일까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 무게를 내색하지 않으셨던 분. 우리는 아버지가 짊어지고 계셨던 삶의 무게를 과연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그 거대한 책임감과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남긴 유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낯선 이름의 땅 문서 한 장,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됩니다. 아버지의 가장 깊은 비밀을 마주하게 된 한 삼형제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혼란과 갈등 그리고 눈물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여름의 뙤볕이 유난히도 뜨거웠던 그날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평생을 땅과 씨름하며 우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남긴 것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집 한 채와 평생 일고 오신 몇 되기의 땅이 전부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우리 삼형제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오랜만에 본가에 모였습니다. 장남인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남긴 모든 땅이 삼형제에게 고루 상속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신도시 개발 소문이 돌며 금사라기 땅으로 변한 산 너머 밭은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이건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라며 장남인 제게 물려줄 것이라 말씀하시곤 했으니까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던 그 순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재산은 모두 삼형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가장 가치 있는 산 너머 밭의 등기부 등본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이름 석자가 떡하니 박혀 있었던 겁니다. 박선우? 누구야 이 사람? 둘째가 신경질적으로 물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 이름의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남인 제게 돌아올 거라 믿었던 그 땅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뇨?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게 틀림없어. 혹은 우리 몰래 숨겨둔 다른 가족이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날 이후 우리 삼형제의 우애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에 휩싸였고, 둘째는 어떻게든 땅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막내 동생만이 분명 아버지께 무슨 깊은 뜻이 있었을 거야 라며 우리를 말렸지만 그 목소리는 형들의 분노에 묻혀버렸지요.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밤, 막내 동생이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것이라며 먼지 쌓인 앨범 하나를 꺼내놓았습니다. "형, 이거 한번 봐봐." 앨범을 넘기던 우리의 손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1970년대 초반 군복을 입은 앳된 모습의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와 똑같은 군복을 입고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던 낯선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가 그 땅 문서의 비밀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요. 다음 날 막내 동생과 저는 수소문 끝에 아버지의 유일한 군대 동기였던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낡은 사진을 보여주며 아버지 옆에 남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박노인은 깊은 한숨과 함께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부친이 평생을 마음에 빚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지. 이름은 박선우. 바로 그 친구일세." 박노인의 이야기는 우리를 1972년 포탄이 빗발치던 베트남의 정글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파병 군인이었던 아버지와 박선우라는 청년은 생사를 넘나든 전장에서 서로의 목숨을 이지하는 둘도 없는 전우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향에 돌아가면 함께 땅을 일구며 살자고, 그리고 만약 우리들 중 누가 먼저 죽거든 남은 사람이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피보다 더 진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야간 수색 작전에 나섰던 두 사람. 지륵한 어둠 속에 적의 기습을 받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실수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박선우 씨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대신 총탄을 온몸으로 막아낸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내 가족 부탁하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고 싶었던 아버지. 하지만 전우의 가족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만남조차 거부했고 아버지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부친은 그 친구 목까지 살아야 한다며 평생을 남들보다 2배, 3배로 독하게 일했네. 그리고 매달 월급날이면 남몰래 그 친구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냈지. 아마 자네들은 꿈에도 몰랐을 걸세."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은 상속이 아니라 친구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야 평생에 걸친 속죄의 증표였던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도 모른 채 눈앞에 욕심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원망하고 형제들과 다퉜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 준비를 모두 취하하고 땅 문서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박선우 씨의 아들은 우리와 비슷한 나이대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들처럼 조카처럼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던 아버지의 존재를 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하신 약속은 저희 어머님과 저를 돌봐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키셨습니다. 이 땅은 아버님께서 평생 피땀 흘려 일구오신 것이니 당연히 아버님의 자제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의 말에 이번에는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약속이자 유언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 편안하게 지켜드릴 수 있도록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날 우리는 아버지의 땅 문서를 박선우 씨의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시원섭섭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무겁게 짓눌렀던 돌덩이 하나가 시원하게 내려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아버지의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 두 가족은 비로소 화해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우직한 책임감이었고 친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헌신이었으며 자식들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준 가장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 정거장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